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주어진 영역에 각각의 색깔을 하나씩 추가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대로 사전 배열식으로 배열하는 전형적인 수영도 구조의 경우의 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내용을 시청하시고 잘 정리하면 색칠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의 수 문제는 100% 해결될 겁니다. 왜냐하면 출제되는 문제에는 시험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겠죠. 따라서 적절한 시간 배정과 난이도를 감안하면 색칠하는 경우의 수 문제로는 최고 난이도까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정리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지금 주어진 이 문제는 전형적인 색칠 문제에 속합니다. 자, 질문 내용이 거의 이 세 가지 영역에 관하죠.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죠? 중복 사용 가능 여부를 질문하고, 몇 가지 색을 칠할 것이냐 질문하고,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는 내용이 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로 순서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영도를 직접 그리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영역을 표시를 해서 각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정합니다. 자, A 지역에는 네 가지가 다 올 수 있죠. 그죠? 네 가지 다 올 수 있으면은 B 지역에서는 A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죠. 그 각각에 대해서 역시 C 지역에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죠. 그런데 D 지역은 B, C는 인접하기 때문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지만 A 지역은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나머지 한 개에서 한 색을 더 더해서 두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 3, 2, 2 해서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A, B, C, D 각각의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곱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4, 3, 2 해서 48개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의 의미로 수용도로 그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A 지역에 칠할 수 있는 것은 A, B, C, D 네 가지죠. 그죠?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B 지역에는 나머지 세 가지를 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4, 3입니다. 곱의 법칙. 자, 그리고 C 지역에서는 A, B 지역을 칠하고 난 나머지 두 개를 또 역시 칠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D 지역에서는 BC 지역을 제외한 A 지역은 다시 칠할 수가 있죠. 중복해서. 그래서 A와 칠하지 않은 D 이렇게 두 가지가 오게 되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가 오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수용도 문제가 되겠죠. 이제부터 오늘 강의의 핵심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잘 정리하고 이해하면 색칠하는 경우의 수 문제는 100% 해결 가능합니다. 아마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용도 개념으로 곱의 법칙을 사용하였는데 틀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림을 보고 단순한 곱의 법칙형 수용도 그림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단순한 곱의 법칙형 수용도 개념을 넘어서 중간중간에 빼고 더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결과를 보게 되죠. 물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수용도를 그리면 해결할 수 있으나 너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변화를 주면 난감하게 되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니 숙달되면 시험 문제 정도는 쉽게 해결될 거예요. 자, 여선생님의 설명대로 그림의 영역이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자, 그림의 그 차이점을 바로 발견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곱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따라서 지금 제시하는 이 방법을 적용하면은 수험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100% 해결 가능하게 됩니다. 적합한 시험 문제를 빠르게, 물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게 되겠죠. 100%. 자, 시험 문제 정도는 모두 해결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핵심은 중복 사용 가능하고, 인접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한다는 이 조건을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내용 있죠. 자, 이 두 내용을 그림을 보고 설정을 합니다. 여기 AD가 돼 있죠. AD가 뭉쳐져 있죠. AD하고 BC 세 영역입니다. 세 영역. 그리고 A, B, C, D 각각의 영역에서 네 가지 영역이죠. 그죠?
이렇게 색칠하는 영역을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AD 되죠, 그죠? AD는 뭉쳐져 있는데 한 색을 칠한다는 얘기죠. 자, AD는 인접해 있지 않죠, 그죠?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지역은 중복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AD하고 나머지 BC에 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D 영역에 네 가지 색이 올 수 있죠, 그죠? 네 가지 색이 올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B 지역에는 세 가지가 올 수 있죠. 그리고 C 지역에는 나머지 두 가지가 올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색깔 다 칠해진 겁니다. A, B, C, D 영역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4가지가 되죠. 자,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중복 사용했으니까 AD 구역을 중복 사용했으니까 이번에는 중복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 B, C, D 각각의 영역에 각각의 색을 칠하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A는 역시 네 가지가 칠해질 수 있겠죠. 그 각각에 대해서 B는 세 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 C 지역은 역시 두 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D가 중복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하니까 이 두 케이스는 배반 사건이죠. 배반 사건. 그래서 서로 중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더하기 해야 되죠. 그죠? 두 사건을 덧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8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케이스를 크게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케이스만 확인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곱의 법칙을 각각 영역에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핵심을 강조한다면은 중복 가능한 영역이 있죠, 그죠? 이 중복 가능한 영역을 하나의 영역으로 표시를 하죠, 그죠? 자, 하나의 영역으로 표시를 해서 세 개의 색깔, 이 세 개의 색깔을 각 영역에 순서대로 칠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은 중복 가능한 영역을 한 개로 하죠, 그죠? 자, 중복 가능한 영역을 한 개로 해서 나머지 영역 있잖아, 나머지 영역, 그렇죠? 이 나머지 영역을 칠한다는 것은 단순한 수영도 구조로 만든다는 거죠. 단순한 수영도 구조로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자, 영역은 5개죠, 그죠? 영역은 5개인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개죠. 그렇죠? 자, 따라서 중복 색칠할 수 있는 이 영역을 한 개로 간주한단 말입니다. 한 개로 간주해서 최대 3개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 3개의 영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최대 3개의 영역이 되어 있죠, 그죠? 만일 4개의 영역이 된다 하면은 4개의 영역이 된다 하면은 3개의 색칠을 하죠, 그죠? 3개의 색칠을 한단 말입니다. 하고 나머지는 분명히 중복해서 쓰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중복해서 쓰게 되는 우를 또 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중복 가능한 부분을 한 가지 색으로 칠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칠하기만 하면 단순한 수영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중복 가능한 영역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서 사전식 배열을 하기만 하면 해결이 되겠죠. 자, 이제 영역을 나누어 봅니다. 자, A하고 C하고 D가 최대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A, C, D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B, E도 중복 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서 B 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죠, 그죠? 두 가지 영역에서는 세 가지 색깔을 할 수 있죠, 그죠? 순서대로. 그 다음 A, C, D 그대로입니다. A, C, D. A, C, D인데 B, E를 하나하나 영역으로 분리할 수 있죠, 그죠?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으니까 각각 한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잖아. 그리고 A, C, D 다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세 군데 했으니까 두 군데를 또 칠할 수 있죠, 그죠? 자, AC입니다. AC에서 나머지 B, E 되죠, 그죠? 자, 그럼 나머지 D가 되겠죠. 그럼 AC 했으면 AD가 또 두 개로 할 수 있죠, 그죠? 처음에 세 개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또 B, E 하고 C가 될 수 있죠.
하나하나 좁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 C, A, D 했으니까 A, E가 또 되겠죠. 그죠? 자, A, E가 됐어. A가 되면은 C, D가 되겠죠. 그럼 B가 남고, 그러면은 A, E가 했으니까 그 다음 사전식 비율로 한다면은 B로 해야 되겠죠. 그죠? B로 한다면은 BE가 되겠지. 그지? BE가 되어서 나머지 또 CD가 되겠죠. 그럼 A가 되겠죠. 그럼 B가 됐으면은 나머지 또 C가 될 수 있겠죠. 그죠? C로 간다면은 CD 되겠죠. 그죠? 근데 CD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했잖아. 그렇죠? 다 했기 때문에 중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식 배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전식 배열로 하니까 여기서 끝나는 걸 알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중복이 됩니다. 자, 말하자면 이제 수행도가 완성된 거죠. 그죠? 수행도가 완성됐기 때문에 곱의 법칙만 활용하면 되는 거죠. 자, 세 가지 색이니까 3 곱하기 2 색칠할 수 있죠. 여기 세 가지 색칠하면은 여기는 두 가지 올 수 있고 나머지 한 가지 올 수 있죠. 자, 여기 세 가지 오면은 나머지 두 가지 한 가지 올 수 있죠. 역시 세 가지 오면은 두 가지 올 수 있고 한 가지 올 수 있죠. 이렇게 바로, 그렇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바로 되는 거죠. 이렇게 수행도니까 그대로 곱해보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 3은 6, 6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으니까 6, 6, 36 이렇게 36가지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